안녕하십니까, 창업사령관입니다. 이번 영상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네요. 2025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자, 민관협력이란 뜻은 민간기업에서 어떤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부분을 즉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그런 사업을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관협력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는 많이 쓰고 있죠.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해왔었는데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가지고 개방형 혁신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의 어떤 좋은 기술을 이렇게 제휴를 한다든지 기술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공동 개발을 한다든지 아무래도 기존의 대기업보다는 스타트업이 어떤 변화에 좀 빠른 면이 있죠. 의사결정 구조도 좀 단순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개방형 혁신이 요즘 이제 화두가 되어 왔었죠. 예. 그래서 이 중기부에서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을 몇 년 전부터 기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보통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어떤 오픈 이노베이션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중기부에서 해왔었는데요. 자, 올해 신규로 중견기업,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이게 어떤 카테고리가 어떤 정량적 기준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기준이 있고요. 중견기업 기준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보다는 좀 규모가 더 큰 곳이죠. 그래서 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어떤 오픈 이노베이션,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을 서로 협력하는 것을 정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라는 사업으로 올해 새롭게 스타트를 했습니다. 한번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운영 목적은 보통은 이제까지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였었는데요. 물론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신규로 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 사업이 새롭게 기획이 되었습니다. 자, 스타트업을 지금 뽑고 있는데요. 지금 7년 이내 창업 기업이면 신청하실 수가 있고 선정 규모는 10개사 내외를 뽑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까지 접수를 하네요. 선정이 되시면 각 과제별로 최대 1.2억 원 그리고 기술개발 R&D 이번에 딤돌 그 도약 과제를 보시면 오픈 이노베이션 연계 지원 R&D라는 게 아마 보셨을 겁니다.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자, 딤돌 과제에서도 이 오픈 이노베이션의 어떤 성공 이력을 확보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별도의 트랙으로 딤돌 R&D를 지원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중기부 차원에서는 이제 큰 마스터 플랜을 갖고서 중기부의 다양한 B&R&D 사업. 자, 이 사업은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사업은 R&D가 아닙니다. B&R&D 사업인데 그 B&R&D 사업의 수혜를 받았던 기업들을 중기부의 그런 R&D 사업에도 연계해서 패키지형으로 지원해서 어떤 기업의 어떤 성과, 기업을 지원하는 성과, 기업 육성의 성과, 매출, 수출, 투자 유치 이런 부분이죠. 고용 창출. 그래서 기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계속적으로 앞으로 어떤 중기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B&R&D 사업에 성공한 기업들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별도의 트랙으로 R&D를 지원하는 형태가 더욱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사업 기간은 25년 7월부터 26년 1월까지 예정입니다. 자, 원래 이 사업은 이번에는 스타트업을 모집하는 공고고요. 4월 3일 날 우선 중기부에서 이 중견기업과 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을 우리가 할 건데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사업을 할 건데 중견기업 너희들 중에서 이 사업에 참여할 중견기업들 손 들어봐 하고 이렇게 공고를 먼저 띄웠습니다. 공고를 띄워가지고 결과적으로 한 15개 정도 수요 기업을 지금 뽑았어요. 그래서
수요 기업을 뽑았고 각 수요 기업별로 어떤 과제가 어떤 스타트업과 어떤 분야의 협력이 필요한 그런 어떤 기술 개발 과제에 대해서 도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4월 24일까지 접수 마감을 했고 선정 평가를 거쳤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개의 뭐 수요 기업들이 신청을 했을 텐데 이번에 수요 기업이 15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번 그 스타트업 모집 공고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타트업을 10개사 내외를 뽑는데요. 요번에 보시면은 그 수요기업, 중견기업을 한 15개를 뽑았어요. 앞서 4월 달에 공고를 해가지고. 자, 그 중에서 이번에 다시 10개 정도의 과제를 추려내겠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이번 사업 추진은 어떤 절차를 거치냐면요. 일단 스타트업을 모집을 할 겁니다. 자, 우선 이 중견기업을 먼저 모집을 했겠죠. 아까 보여드렸던 4월 달에 공고했던 중견기업 수요 과제 모집을 우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15개를 선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수요 기업들이 자기 일선 현장에서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기술 개발 과제를 도출했고요. 이번에 공고를 띄워서 자, 이 사업에 참여할 스타트업들 다 손들어 이런 구조를 갖습니다. 자, 그래서 스타트업을 이번에 모집을 해가지고 그러면 어떤 특정한 어떤 과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소카, 소카라고 들어보셨죠? 예, 차량을 대여할 수 있는 그런 렌트카를 대여하는 거죠. 그래서 소카라는 회사도 중견기업에 해당돼서 이번에 신청했는데 수요기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카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기술개발 과제 내용을 올렸는데요. 그걸 보고 스타트업들이 꼭 한 개의 스타트업만 신청하는 게 아니겠죠.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복수로 신청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이번에 이제 여러 개의 스타트업이 신청을 하면 서류 평가를 통해서 일단 3배수를 우선 거둡니다. 그리고 선정된 그 스타트업과 중견기업들 간에 일단 미팅을 좀 통해서요. 최종적으로 발표 평가를 거쳐서 한 10개 정도를 선정해서 협업 과제를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협업 과제 개요. 제가 한 15개 정도 수요 조사를 통해서 수요 기업을 선정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친환경 자동차 분야의 주식회사 카펙 발레어 같은 경우는 예, 아무래도 배터리 모듈, 전기 자동차 쪽이니까 배터리 모듈 제조 공정 연계를 위한 품질 및 진단 시스템을 셀의 어떤 진단, 모듈의 어떤 진단 이런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아이템으로 과제를 제출을 했네요. 예, 그리고 미래혁신 선도 분야에는 뭐 한국콜마,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한국콜마 요즘 뭐 K뷰티가 워낙 뜨고 있다고 언론에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조광 페인트라든지 최근에 어떤 지금 방송을 지금 찍고 있는 지금 시간도 광주의 금호 타이어 공장, 화학 공장에서 지금 폭발 사고가 났었죠. 그래서 어떤 화학 물질의 어떤 설비의 누수 이런 화학 사고를 예측 분석하는 아이템을 조광 페인트에서 올렸네요. 자, 그렇다면 어떤 화학 공장, 우리나라에 화학 공장 많죠. 울산의 SK 공장이라든지 여천 여수의 뭐 GX 칼텍스라든지 이런 화학 공장에 쓰는 그런 설비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뭐 관심을 많이 가져왔겠죠. 그러면 그들 회사에 어떤 좀 관련된 일을 해왔던 스타트업들 또 이 조광 페인트 쪽에 이번에 과제가 공고되면 신청해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카도 주식회사 소카에서도 빅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빅데이터 알고리즘 고도화 쪽에 과제를 제안을 했네요. 예, 이 공고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자세하게 수요 기업의 그 협업 과제 소개서가 공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식회사 소카 같은 경우는 전략 분야 빅데이터를 해가지고요. 소카가 지금 1,000만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모빌리티 플랫폼이죠. 그래서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 고도화를 위한 A/B 테스트 자동화 플랫폼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이번에 공고를 띄워서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을 찾는다고 합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서류평가를 거치고 미덥 중견기업과 서류평가에 통과된 기업들 간에 미덥을 하고요. 발표평가를 거쳐서 총 10개사 내외를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말 뜻은 아까 15개 수요 기업을 뽑았다고 말씀드렸죠. 15개. 지금 뭐 카펙 벨레오 그다음에 뭐 조강 페인트, 한국콜마, 대웅제야 15개가 뽑았는데 이 중에서 10개만 또 선정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중견기업들 과제들이 한 5개 정도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개 이 모든 중견기업에서 제출한 모든 과제가 선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평가를 거쳐서 그 중에서 한 10개 정도 내외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즉 이들 수요 기업들 간에도 경쟁 체제라는 거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 부분을 왜 설명드리냐면요. 자, 서류 평가를 보시면 이 부분부터 되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서류 평가를 보시면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겠죠. 과제 계획 아까 세부 상세 과제 개발 그 계획서를 보고 신청하겠죠. 우리 스타트업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이템이야. 라면 신청을 하겠죠. 그러면 자, 서류 평가를 누가 하냐면 수요 기업 측 관계자가 평가를 한다는 거죠. 시장, 기술 전문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전담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가지고 있는 전문가 평가 풀이 있습니다. 평가위원 풀이. 거기에서 시장, 사업화 쪽이죠. 그리고 기술, R&D 전문가죠. 시장 기술 전문가들이 보통 과제를 평가를 하는데 이 사업은 특별하게도 수요 기업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 기업 측 관계자, 쉽게 말해서 소카 관련된 그 평가를 할 때는 소카에서 담당자가 와서 평가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이번에 즉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평소에 소카 쪽에 어떤 필요 사항을 미리 어떤 정보라든지 그런 네트워크가 있었던 스타트업은 훨씬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이 평가위원으로 서류 평가 때, 발표 평가 때는 이 수요 기업 측 관계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개 중에서 10개 정도가 선정되니까 수요 기업들 간의 경쟁이죠. 그래서 수요 기업 측 관계자는 평가위원으로 제척 사유가 되겠죠. 자기 걸 평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서류 평가 때는 근데 쉽게 말해서 소카 측 관계자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이 올린 제안서를 보면서 우리 소카의 발전 방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의도, 시험 문제를 풀 때도 출제자의 의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능시험에서도. 그래서 이 수요기업 측 관계자가 직접 평가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소카와 네트워크가 있는 데가 좀 훨씬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근데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친한 스타트업이 신청을 하더라도 소카 담당자, 민간기업이죠. 중견기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자기 회사의 성과를 최대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안서를 제시한 스타트업을 선정하겠죠. 그래서 조금 모순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어떤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고 또 스타트업의 어떤 개발 역량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 개발 과제 개요 이런 부분을 보통 RFP라는데 정부 과제에서 RFP에 참여한 스타트업이 한 50% 정도는 자기가 선정될 수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과제 기획할 때 참여했다고 해서 꼭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특히 산업부 과제라든지 과기부 과제라든지 큰 규모의 사업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과제 기획에 좀 선이 있어서 라인이 있어서 과제 기획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막상 공고가 올랐을 때 우리 회사보다 우리 스타트업보다 더 기술력이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면요, 뭐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입장에서는 담당자들 본인들의 성과도 걸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예를 들어서 아까 금호타이어 공장이 올해 이번에 불이 났다던데 예를 들어서 그 화학설비 아까 이수화학인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담당자가 좋은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평소에 친하지 않는 기업이지만 좋은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어떤 화재 사고를 막는다든지 그런 어떤 성과를 올린다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회사의 승진의 기회도 있을 수 있고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메리트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또 강조 드립니다. 그래서
발표 평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요 기업 담당자와 스타트업이 함께 발표를 합니다. 왜냐하면 수요 기업들 간의 경쟁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자, 그래서 15개 정도가 이번 수요 과제에 수요 기업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이들 간에도 서로 경쟁한다는 거 예, 기억하십시오.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창업 사령관이었습니다.